복소 함수론 원 14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마저 좀 다루지 못했었던 것들 위주로 좀 다루고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예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레지듀 티오렘에 좀 활용을 하면은 좀 복잡한 계산을 좀 잘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9.28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제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대가 되는구나,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대가 생기는구나, 아니면은 fz분의 1이 z는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f가 어떤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르랑 시리즈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조금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향을 a라는 z0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식의 방향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가 싱귤러리티가 있는 곳을 주의를 해서 파내니까 어떤 z0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z0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원을 그려서 파내는 것처럼, 만약에 무한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좌표평면상에 무한대가 저 멀리 있으니까 어떤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복소수, 그냥 복소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반대로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얘가 중요한 거는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무한대에서의 레지듀는,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생길 때 무한대에서의 레지듀는 어떤 이제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해주는데 이제 향이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a-1이 됩니다. 그래서 z분의 1에 대한 개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부호만 바꿔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fz분의 1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fz분의 1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1이 우선은 여기서 썼던 것처럼 무한대에서의 레지듀는 마이너스 a-1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냐면 fz가 z분의 z-z0분의 a-1 그냥 편의상 z라고 써보면 마이너스 1 같은 게 있었으면 f z분의 앞뒤로 뭔가 항이 더 있겠죠. 그러면 fz분의 1을 생각해주면 a-1z고, 이제 a- 다시 요거를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 z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z분의 a-1이 다시 생겨서, 그래서 a-1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z제곱분의 1에 fz분의 1을 이제 원점에서 생각해 준 거랑 같습니다. 대신 이제 부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냐면 z제곱분의 1에 fz분의 1 원점에서의 레지듀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볼 텐데, fz를 1
z분의 1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gz라고 하는 거를 fz라고 써보면 fz분의 1이라고 써보면 1-z가 되죠. 그래서 g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z제곱분의 1에 fz분의 1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z제곱분의 1에 1-z니까 z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무한대에서의 fz의 무한대에서의 이 레지듀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요런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 관계식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을 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z제곱분의 1에 z분의 1을 생각을 해주고 요거의 원점에서의 개수 싱귤러리티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z분의 1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붙어서 무한대에서는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싱귤러리티가 원점에서의 레지듀는 얼마냐면 얘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결국 다 어디서 왔냐 하면은 마이너스 z분의 1 때문에 생긴 거에서 왔죠. 그렇죠? 결국은 어디서 왔나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데서 왔습니다. 다만 이제 부호 차이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레지듀를 다 더하면은 0이구나. 무한대에서 이렇게 싱귤러리티를 갖는 애들은 레지듀를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장한 게 요 레지듀 티오렘을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준 9.28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우선은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기는 하지만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고 근데 어디에서 어널리틱이냐면 싱귤러리티가 뭐 무한대를 포함한 곳에서 이렇게 싱귤러리티가 있으면 우리가 레지듀를 이렇게 다 더한 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만 얘기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R을 충분히 이제 크게 잡아서 싱귤러리티가 전부 다 R 안에 있다라고 해주면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R을 충분히 크게 잡아서 어차피 Z엔들은 Z1부터 Zn까지 전부 다 유한하니까 어떤 반지름 R자리인 원 안에 Zn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레지듀를 다 계산하는 거랑 저 무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반대로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무한대 입장에선 얘가 반대로 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와닿지 않고 이게 써먹기가 그렇게 뭐 쉬운 정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적분 계산을 좀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레지듀 티오렘을 아니까 이제 F라는 이제 이런 함수를 Z는 이 내부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이 어디서 생기냐면 전부 다 심플 폴이고 어디에서 생기냐면 Z가 3일 때랑 Zn제곱의 1인 요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이렇게 n등분해서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 편의상 뭐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얘는 Z는 3이랑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심플 폴을 갖습니다. 그럼 Z는 이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3은 없고 이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만 있죠. 그래서 저 i는 뭐 2파이 i분의 1을 뭐 마침 해줬으니까 저 함수를 적분한 거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한 거는 레지듀를 다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의 레지듀를 다 더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k는 1부터 n까지
F에서 저 알파 K들의 레지듀를 다 더한 거랑 같아요. 근데 뭐 심플 폴이기는 하지만 레지듀를 계산하는 게 막 그렇게 뭐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뭐 이에 뭐 n분의 2파이 i들이니까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뭐 계산이 막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썩 만만하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제 얘가 무한대에서도 싱귤러리티를 가지니까 뭐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지니까 왜냐면 무한대일 때 이제 0이라는 값을 딱 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지니까 우리가 복소평면 전체에서 얘는 F는 여기에서 Z는 3이랑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랑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지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레지듀 테오렘에 의해서 3에서의 싱귤러리티랑 레지듀랑 무한대에서의 레지듀랑 저 나머지들 저 제곱해서 1이 되는 루트 오브 유니티들을 다 더한 게 0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계산을 쉽게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였으니까 얘네 둘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은 3에서의 레지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하죠. z가 3으로 갈 때 z-3의 fz 그러니까 z-3 나눠주고 3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에서의 레지듀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얘는 이제 직접 안 다루고 z제곱분의 1에 f의 z분의 1의 원점에서의 레지듀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계산을 한번 식을 써보면 레지듀에 f 자리에다 z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z제곱분의 1 있고 z분의 1 마이너스 3에 z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에 0이니까 얘는 z가 0으로 갈 때 z 곱하기 z제곱분의 1에 z분의 1 마이너스 3 z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이제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z에다가 0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 줄 수는 없어서 이제 분자분모를 다 생각을 해주면 z가 0으로 갈 때 얘가 z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z를 곱해주면 1-3z가 되고 분자분모에다가 zn제곱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뭐 무한대에서의 싱귤러리 레지듀 값은 0이 되겠죠. z는 0을 그냥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레지듀를 다 더한 거였는데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제 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요 n개를 전부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요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얘는 저 0이고 마이너스 뭐 3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던 상황이 뭐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내용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못했었는데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좀 책의 중요한 정리 중에서 우리가 루쉐 티오렘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코롤러리 9.47에서는 G가 어널리틱이면은 얘가 G가 닫힌 원판에서 어널리틱이고 GZ가 이제 단위 원 위에서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G가 유니크한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데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얘도 증명을 하기에는 여백이 좀 부족하니까 따로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코롤러리 9.47이었죠. 그래서 G가
스트릭트하게 1보다 작으니까 그 G가 어널리틱이고 이 닫힌 원판 내에서 어널리틱이고 GZ가 스트릭트하게 1보다 작아요.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제 요 명제를 우리가 루시의 티오렘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단위원 위에서 뭐 GZ의 뭐 크기가 1보다 작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루시의 티오렘을 알고 있고 루시의 티오렘을 적용한다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Z는 1이라는 요 곡선 위에서 GZ라는 함수가 1이라는 함수, FZ가 1인 상수함수를 생각하는데 1이라는 함수랑 이렇게 같아요. 이런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부동식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이라는 함수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뭔가 루시의 티오렘을 얘기를 하려면 뭐 제로의 개수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Z의 크기가 1이니까 얘를 F를 1이라는 애 말고 뭐 똑같은 F기는 한데 얘를 Z라는 애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뭐 루시의 티오렘을 적용할 만큼 좋은 애가 되죠. 그래서 뭐 특히 마이너스로 한번 붙여줘요. 마이너스 붙여줘도 똑같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FZ가 마이너스 Z고 뭐 GZ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Z는 1이라는 요 원 위에서 GZ의 크기가 FZ의 크기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습니다. 그러면은 루시의 정리에 의해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Z는 1 내부에서 F 더하기 G와 F의 제로의 개수는 같아요. 그쵸, 얘가 정확하게 루시의 티오렘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F의 제로의 개수는 우리가 잘 아는 거로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F가 뭐였냐면 FZ가 마이너스 Z예요. 얘는 Z는 1 내부에서 제로의 개수 1개죠. 0 1개. 얘는 Z는 1 내부에서 제로 딱 1개.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얘 F 더하기 G가 뭐냐면 GZ 빼기 마이너스 Z는 0이죠. 그래서 이거의 근도 그러면은 1개가 되겠죠. 딱 1개. 이 얘기가 뭐냐면 GZ는 Z, 그러니까 GZ의 픽스트 포인트죠. 픽스트 포인트가 딱 1개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수학에서 어떤 뭐 정리를 공부할 때 뭐 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조건을 조금 바꿔보거나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거인데 그래서 GZ가 1보다 이거 오타입니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거를 작거나 같다 등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선은 루시의 티오렘은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GZ의 크기가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로도 뭐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걸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F가 어널리틱인데 이제 이 단위 원판에서 어널리틱은 안 되고 단위 원판에서 어널리틱이고 Z는 1 위에서 얘가 아까는 원래 있었던 정리는 FZ가 1보다 작은 거였는데 언제 그랬냐면 Z의 크기가 1일 때 1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 어떻게 생기겠는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유니크한 픽스드 포인트를 갖냐라고 뭐 생각을 해보면 FZ는 Z는 뭐 당연히 만족하니까 뭐 됐고, 만약 FZ가 Z가 아니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요 얘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우리 9장에 있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9.48에 있는 뭐 허위츠 티오렘이라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것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
그다음에 뭐 티어렘 9.49도 뭐 펀더멘탈 티어렘 뭐 알제브라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죠. 증명을 했었는데 얘도 루시의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정리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도 뭐 늘 좋은 공부거리가 되니까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티어렘 9.55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어렘 9.55는 우리가 같이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오픈 매핑 티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넌 컨스턴트한 어널리틱 펑션은 항상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보냅니다. 얘가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뭐 fx는 x제곱 뭐 되게 좋은 함수죠. 뭐 미분 충분히 많이 되고 무한히 많이 되고, 뭐 심지어는 얘는 이제 실수에서 우리가 정의한 어널리틱 펑션이랑도 일치합니다. 그렇죠? 뭐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는 애니까. 그래서 오픈셋 하나 가지고 오면 a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오픈 매핑 티어렘이 얘기하는 거는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FA를 생각해주면은 얘는 0을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오픈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 매핑 티어렘은 실수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티어렘은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복소수에서만 성립하는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어떤 오픈셋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오픈셋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미지가 오픈셋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하나를 뭐 정의를 해주고 어떤 z라는 점 위에 뭐 델타 반지름 하나 잡을 건데, 어떤 델타를 잡을 거냐면 어떤 델타를 잡을 거냐면 fz 빼기 fz0가 뭐 적당한 요 네이버후드에서 어널리틱이다 라고, 어널리틱이 되면서 특히 이 두 번째 있는 조건이 조금 중요한데, 어떤 델타를 만족을 할 거냐면 z-z0는 델타 위에 제로가 없게끔, 뭐 f에 제로가 없게끔, 뭐 어널리틱인 거는 뭐 어널리틱인 거니까 뭐 이런 네이버후드를 잘 잡아도 뭐 fz 빼기 fz0 뭐 이거 어차피 상수만큼 빼준 거니까 뭐 어널리틱이 되게끔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항상 만족을 할까, 이런 델타를 늘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널리틱 펑션의 제로들은 다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제로들을 안 겹치게끔 이렇게 요 원 위에는 없게끔 이런 델타를 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델타를 잡아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f의 이미지 요 z-z 제로 빼기 델타라는 요 오픈셋이 오픈셋으로 가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왜냐면은 뭐 이미의 오픈셋들은 어차피 이런 디스크의 뭐 합집합으로 나타날 거니까 디스크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써보면, 집합이니까 얘가 오픈셋임을 보여야 돼요. 보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픈셋이라는 거를 보이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쓰고, 우리가 진짜로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델타짜리인 게 있는데, 얘가 어떤 f에 의해서 뭐 어떤 집합으로 이렇게 가겠죠.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우선은 z0는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어떤 f z0라는 점으로 갈 거예요. 얘가 오픈셋이 오픈셋이 된다. 이게 이미지인데
전체 이미지인데 얘가 오픈 세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그래서 얘를 편의상 뭐 W0라고 한다면은 W0를 하나 잡아서 얘가 오픈 네이버후드가 적당히 여기 안에 들어가 주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오픈 세심을 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동치냐면 여기 안에 있는 뭐 어떤 점을 잡아서 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제 작은 네이버후드가 오픈 네이버후드가 다시 뭐 원래 집합 안에 얘가 원래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원래 집합에 이게 오픈셋의 정의였죠. 뭐 이 얘기랑 동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오픈 네이버드 하나 잡아서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요 말을 잘 적어보면 이제 반지름 m짜리인 어떤 얘를 작은 네이버후드를 좀 이 점이 요 점이고 어떤 작은 네이버후드를 반지름 m짜리인 어떤 원을 잡아서 얘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떤 숫자 m이 존재해서 w-w0 얘가 크기가 m보다 작은 요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원이 되겠죠. W0고 반지름 m짜리인 얘가 이게 요 집합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오픈셋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점 주위로 해서 작은 오픈 네이버후드가 이제 원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그럼 이제 요게 또 뭐랑 동치냐면 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W1이라는 애를 잡아오면 그러니까 W1이 W 빼기 W0 요게 있다. 그럼 뭐 요 얘기는 사실 뭐 W1 빼기 W0의 크기가 m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얘가 이 W1에 대해 W1이 저 F Z-Z0의 델타 요거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W1이 어떤 Z1으로 나타난다. 근데 Z1이 뭐냐면 여기 이 집합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랑 동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인 Z1이 존재한다. 그래서 되게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증명의 단계를 이 과정을 우리의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픈셋을 항상 오픈셋으로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오픈 디스크를 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델타인 요런 오픈 디스크를 생각을 해서 요거의 이미지가 오픈셋이 되는 거를 보이면 돼요. 그럼 이제 오픈셋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아서 작은 네이버후드가 이제 원래 집합, 원래 이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떤 반지름이 잘 존재해서 요 W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m짜리인 요 디스크가 이미지 안에 들어간다 라는 거를 보이면 되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집합이 포함 관계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뭐 작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큰 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다 요거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작은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 W1을 잡아서 그럼 W1은 뭘 만족할 거냐면 W1과 W0의 차이가 m보다 작은 요거를 만족하고 이 W1에 대해서 얘가 큰 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큰 집합이 이미지니까 어떤 치역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W1이 어떤 Z1
Z1은 요 원래 있던 디스크 정의역에 있던 요 디스크에 있는 어떤 Z1에 대해서 W1은 FZ1이 되는 요 점이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되고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은 없고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하나. 그럼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루시의 티오렘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루시의 티오렘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m이라고 하는 저 숫자를 우리가 요 곡선을 c라고 이름을 붙이면 c에 있는 것들 중에서 fz에서 fz0를 뺀 거로 정의를 해요. 그럼 얘는 양수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이었냐면 z는 마이너스 z0는 델타 위에 f의 제로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c라는 거는 요거로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위에서 제로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절대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m을 0보다 큰 애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W1은 이 W1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뭘 만족하냐면 W1 빼기 W0는 m보다 작아요. 근데 m은 뭐보다 이거의 미니멈이니까 뭐 등호는 뭐 같아도 되죠. fz 빼기 fz0보다 항상 이거를 만족해요. 이 C 위에서 요 관계를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게 루시의 티오렘이죠.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C 내부에서 이제 요게 우리가 원래 얘기했었던 F고 이제 요게 G라고 한다면 FZ 마이너스 FZ0랑 쟤네 두 개를 더한 거 FZ 빼기 FZ0 더하기 W1 마이너스 W0의 제로 개수는 같다. 근데 이게 제로 개수가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 F 쪽은 우리가 항상 제로를 잘 아는 걸로 놓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FZ 빼기 FZ0니까 얘는 제로를 생각하면은 Z는 Z0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가져요. 뭐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뭐 한 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 개 있는 거는 아니까 우리는 이거의 근 FZ 빼기 FZ0 더하기 W1 마이너스 W0는 0은 C 내부에서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가져요. 이 얘기가 뭐냐면 C 내부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Z1이라고 써본다면 Z1은 C 내부에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Z1이 존재합니다. 근데 뭘 만족하냐면 여기다가 Z1을 대입한 거 FZ1 빼기 FZ0 편의상 얘도 또 뒤집어서 마이너스 어차피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W1 빼기 W0로 그래서 W1 빼기 W0로 더하기 W0 마이너스 W1은 0을 만족하는 Z1이 존재해요. 근데 W0가 뭐였죠? W0는 FZ0로 정의했었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그래서 FZ1은 W1인 Z1이 C 내부에 항상 존재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 매핑 티어렘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매핑 티어렘은 이제 이렇게 루시의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하죠. 왜냐면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약간 어떤 기하학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요거의 따름 정리가 넌 컨스턴트한 어널리틱 펑션은 도메인을 도메인으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도메인이 애초에 뭐였냐면 오픈 커넥티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어널리틱 펑션은 커넥티드 셋을 커넥티드 셋으로 보내는 걸 알아요. 이거는 뭐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픈셋도 오픈셋으로 보내주니까 도메인을 도메인으로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 오픈 매핑 티오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썼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픈 셋이 항상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잡으면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따름 정리 9.57은 F가 어널리틱이면, 요 내용 우리가 예전에 뭐 5장에서도 했었고 뭐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F가 어널리틱 펑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리얼 파트가 상수다. 그럼 F도 상수함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얘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오픈 매핑 티오렘을 이용하면은 이제 한 줄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도메인이면은 FD 생각하면 얘도 도메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에 의해서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고 커넥티드 셋을 커넥티드 셋으로 보내니까 F가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이면은 FD도 도메인이 되어야만 해요. F가 넌 컨스턴트면. 근데 FD가 도메인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실수부가 상수가 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 허수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수부가 뭐 상수니까 실수부가 상수니까 뭐 리얼 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그러면 실수부가 항상 1인 거니까 이미지는 요거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요 직선 위에 있겠죠. 근데 얘가 오픈셋이 되려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오픈셋이 안 되죠. 왜냐면 오픈셋이 되려면은 작은 원을 포함한 게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얼 파트가 상수가 되면은 이 치역이 도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 매핑 티오렘을 쓸 때는 이제 넌 컨스턴트인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책에 있는 예제들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다 풀지는 못하니까 제가 안 풀고 넘어갔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계산을 직접 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코사인 ax dx가 n분의 책에서는 파이 2의 마이너스 a로 되어 있는데 a의 m제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am은 둘 다 여기가 m,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었던 게 함수를 잘 정해야 되고 어떤 곡선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코사인 같은 게 등장을 하면은 이제 뭐 코사인을 이제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2의 i가 들어가는 걸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fz를 z 더하기 m제곱분의 2의 iz로 놓는 게 굉장히 좋은 함수의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폴은 z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im에서 심플 폴을 갖죠. 그래서 이거의 위치가
뭐 im 여기 있고 마이너스 im 여기가 있으니까 얘를 포함하는 거는 그냥 반원을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곡선 반원은 이런 식으로 im을 포함하게끔 반지름 r자리인 r은 뭐 적당히 크게 잡아주면 되겠죠. m보다 크게.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렇게 곡선을 정하면 레지듀 티오렘에 의해서 뭐 요 곡선을 뭐 전체를 C라고 하고 얘를 뭐 C1, C2라고 한다면 C1에서의 적분 더하기 C2에서의 적분은 2파이 I 곱하기 레지듀가 된다. 심플폴에서 레지듀는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im을 극한을 보냈을 때 z-im 곱하기 fz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im 없어져서 z 더하기 im분의 2의 iz가 남아서 im을 대입해주면 이 im에 2의 마이너스 am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I 곱하기 2im분의 2의 마이너스 am이 됩니다. 그래서 m분의 파이 2의 마이너스 am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 C1, C2에서의 적분을 되게 좀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에서의 적분은 마이너스 R부 뭐 매개화를 해보면 C1은 그냥 X고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C2는 ZT는 이제 이런 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빨리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C1에서의 적분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그냥 X 대입한 거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2의 I AX DX가 될 거고, C2에서의 적분은 뭐 0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대입해 보면 0에서 파이까지죠. 0에서 파이까지 R제곱 2의 IT 더하기 M제곱분의 2의 IA R 곱하기 2의 IT IR 2의 IT DT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잘 해주면은 되는데, 뭐 얘도 뭐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왜냐면 얘도 0으로 가길 기대하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해보면 왕창 다 절대값을 취하면 취하기 전에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R에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니까 2의 IAR 코사인 t 2의 마이너스 AR 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다 안으로 넣어주면 R제곱 2의 IT 더하기 M제곱, 크기는 얘는 복소수 크기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AR 사인 t가 남고 앞에 R이 하나가 남아서 DT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분모에 있는 애도 이제 요런 방향, 이제 부동식 쓰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R제곱 2의 IT 빼기 M의 제곱. 얘는 어차피 R을 우리가 M보다 크게 잡았으니까 R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돼서, 얘는 또 뭐보다 작냐면 0부터 파이까지 R제곱 마이너스 M제곱분의 R에 2의 마이너스 AR 사인 t d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항 앞으로 다 빼내면 M제곱분의 R에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AR 사인 t dt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요거 0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A가 1이긴 했는데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은 뭐 반반씩 나눠서 계산해주면은 어차피 0으로 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줘도 되고, 어차피 지금은 넉넉하게 앞에 R제곱 마이너스 R분의 R 같은 게 있으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그래서 C2는 0으로 가고 C1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가니까, 그래서 레지듀 티오렘에 의해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2의 ix dx 여기 C2에서의 적분이 아까 그대로 쓴 m분의 파이의 2의 마이너스 a m제곱이 됐는데,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이제 너무 그래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2의 ix dx 뒤에 건 0이 될 거니까 얘는 그대로 얘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코사인 ax였는데 어차피 여기서 실수부만 취하면 되죠. 실수부 취하면은 이제 원하는 적분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좀 좋으니까 비슷하게, 이거랑 뭐 거의 똑같은 계산이기는 한데 요것도 같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x sin x dx. 뭐 요런 적분들은 이제 아까 적분도 그렇고 지금 적분도 그렇고 실적분에서는 뭐 계산을 하기가 뭐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fz는 z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z의 2의 iz로 정의를 하고, 그럼 폴이 im에서 생기니까 그래서 반원을 im에 여기 들어가 있게끔 뭐 C1, C2로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레지듀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레지듀는 im에서의 레지듀는 뭐 z가 im으로 갈 때 z 마이너스 im분의 z제곱 더하기 m제곱에 z 2의 iz니까 z는 im을 그냥 대입을 해주면 이 im에 im 2의 마이너스 am이 되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am이 되겠죠. 그래서 레지듀 티오렘에 의해서 C1에서의 적분 더하기 C2에서의 적분은 2파이 i의 2분의 2의 마이너스 am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계산해보면 이제 C1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x의 2의 ix dx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r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원하는 저 적분값을 줄 거고, 그럼 이제 C2 위에서 적분한 게 0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은 괜찮겠죠. 0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C2에서의 적분값을 써보면 뭐 매개와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0부터 파이까지 r제곱 2의 it 더하기 m제곱분의 r의 2의 it 2의 ia r의 2의 it i r의 2의 it dt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부등식을 이용해서 쫙 정리를 해주면 0부터 파이까지 아까랑 똑같이 r제곱 마이너스 m제곱분의 이제는 r제곱이 생겼죠. 이게 마이너스 ar sin t dt.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썼던 계산에 의해서 r제곱은 여기에 있고 0부터 파이까지 이게 마이너스 ar sin t dt가 있는데 이게 0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때는 a가 1인 경우긴 했지만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a가 그냥 뭐 임의의 뭐 양수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m제곱 분의 x의 2의 ix dx는 아까 파이 i의 2의 마이너스 am이 돼서 양변에 허수부를 취하면 m제곱분의 x 사인 ax는 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m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와 있는 적분 계산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해서 적분 계산하는 거는 뭐 시험에 제가 낸다라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예제에 나와 있는 계산들을 좀 잘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게 이제 직접 손으로 계산 안 하고 책에 써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이제 보면은 이제 계산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 실제로 막상 이제 뭐 시험이나 뭐 어디선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꼭 손으로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루쉐 티오렘과 관련된 예제를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52를 제가 안 풀어봐가지고 pz가 z 5제곱 6z 세제곱 2z 플러스 12 이런 애뉰러스 안에 근이 몇 개가 있느냐 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선은 루쉐 정리를 두 번 써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z는 1 내부에서 한 번 쓰고 z는 3 내부에서 하나 써야 얘가 이렇게 있어서 뭐 여기 안에 몇 개, 뭐 전체 안에 몇 개 해서 뭐 2개 빼준 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얘가 z는 1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려고 해요. z는 1 내부에서. 그래서 얘를 쪼갤 건데 이제 이따가 z는 3이랑도 비교를 하겠지만 z는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차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z의 크기가 1이니까 z 10제곱의 크기도 1이고 뭐 z의 크기도 1이니까 여기에서는 차수 상관없이 개수가 큰 게 더 클 거예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fz를 큰 거 10으로 잡고 gz를 나머지로 잡아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GZ의 크기가 9죠. 9보다 작죠. 근데 얘는 스트릭트하게 10보다 작죠. 근데 10이 어떤 숫자냐면 F의 크기예요. 그래서 F와 F 플러스 G의 Z는 1 내부에서 제로의 개수가 같아요. 근데 F는 상수함수니까 제로 안 같죠. 그쵸? 그래서 F 플러스 G는 Z는 1 내부에서 제로를 안 갖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Z는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Z는 3 위에서 봐야 되겠죠. Z는 3 위에서는 아까는 Z는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죠. 아까 뭐 Z의 10제곱이 되게 클 것 같았는데 Z의 크기가 어차피 1이니까. 근데 이제 Z는 3이라는 숫자가 돼버리면은 차수가 조금만 높아져도 숫자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수가 높은 게 더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FZ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충 이런 식의 좀 뭐 전략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사인
뭐 예를 들어서 뭐 x lnx 이런 거를 적분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미분된 애로 놓고 어떤 거를 그냥 이제 적분할 그냥 뭐 v로 놓고 이런 거를 많이 계산하죠. 뭐 로자 삼지 이런 거 외웠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로 놓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약간 뭐 그런 류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z는 1 같은 게 뭐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할 때 반지름 일자리인 원에서 생각을 한다. 아 그러면은 얘는 차수보다는 개수에 따라서 좀 대소가 많이 바뀔 것 같고 z는 2나 3 뭐 이런 이제 1이 아닌 1보다 큰 숫자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개수가 이제 개수보다는 좀 지수 차수가 좀 더 좀 도미네이트 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큰 쪽을 이제 z 다섯 제곱이라고 놔보면 z는 3 위에서 실제로 GZ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6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10인데 얘는 당연히 3의 5제곱보다 작습니다. 뭐 계산해보면 알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178인데 얘 계산하면 243입니다. 그래서 얘는 Z의 5제곱이고 F의 크기여서 이제 F 더하기 G는 F와 제로의 개수가 Z는 3 내부에서 제로 개수가 같고 F가 몇 개 같냐면 5개 같죠. Z 5제곱은 0은 해가 0 하나인데 뭐 중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늘 세니까 그래서 Z는 3 내부에 제로의 개수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Z는 3 내부에 5개가 다 있는데 Z는 1 내부에는 없으니까 여기 안에 5개가 전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Z는 1 경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5개가 내부에 다 있는데 이게 Z는 3이고 Z는 1인데 Z는 1 내부에는 없다라 그랬죠. 내부에는 없죠. 근데 경계에 혹시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경계에 한 개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요 애뉰러스 안에 있는 거니까 경계에 있는 거 하나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에는 뭐 몇 개가 있을까?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게 뭐냐면 Z는 1 위에서 어떤 식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냐면 Z는 1 위에서는 Z는 1 위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Z는 1 위에서 저 PZ의 크기 이거인데 아까 우리가 Z는 1 위에서 F를 뭐로 놨었죠? F를 10으로 놨었죠. 얘가 뭐 FZ 더하기 GZ인데 얘가 항상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FZ 빼기 GZ보다는 커요. 근데 아까 FZ를 우리가 10으로 놨었고 GZ가 요거였는데 GZ의 크기가 9보다 작으니까 얘는 10-9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그게 0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Z는 1 위에서는 PZ가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Z는 1 위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요 애뉰러스 안에는 총 5개가 다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시의 티오렘을 뭐 요거 말고 뭐 예제가 좀 더 있기는 한데 요 예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 풀어 보셔서 제가 뭐 루시의 티오렘도 시험에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루시의 티오렘에 대한 예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9장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복소 함수론 1에서 좀 작년에는 복수 함수론 1에서 한 8장까지 나갔었고 복수 함수론 2에서 9장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진도를 나갔었는데 이제 요번 올해는 좀 복수 1에서 이제 9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하고 왜냐면 적어도 임용 시험 범위는 전부 다 커버를 좀 하고 싶어서 9장에 있는 내용까지 좀 전부 다 다루고
복소 2에서 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고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서 좀 구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많이는 못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그 증명을 조금 건너뛴 경우도 있었고 예제도 사실은 좀 더 같이 풀어보면은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임용 시험 범위는 아무래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임용 범위는 어쨌든 왜냐면 복소 2 같은 경우는 또 뭐 시간표상 아니면 뭐 각자 사정이 좀 다르니까 좀 많이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소 1에서 최대한 좀 임용 범위를 전부 다 커버하고 복소 2에서는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임용을 진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좀 복소 1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나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복소 2에서 어차피 문제들을 같이 좀 다시 풀어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좀 건너뛰었었던 내용이라든지 뭐 증명을 건너뛰었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전부 다 복습을 할 거니까 복소 1에서 조금 나는 뭐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아마 복소 2를 좀 들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